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1089일째이며 총선을 24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공화당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공화당 대변인 안현정입니다. 중요한 공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22일 오전 자유공화당 최고위원회에서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기자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오늘부터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안건 및 몇 가지 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우리공화당 통합연석회의가 있었으며 3월 18일에는 이 태극기 구국투쟁 긴급 기자회견이, 21일에는 태극기 집회를 대신한 제176차 이 태극기 구국투쟁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3월 21일 광화문 광장 앞 세종로 사거리에서 오후 1시에 있었던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76차 이 태극기 구국투쟁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스크로 줄 세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판하자는 플랜카드를 앞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세종로 사거리에 정식 신고를 하고 개최한 기자회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세월호 막사에 있던 관계자가 우리공화당 대표와 기자회견단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방해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만 옳고 타인의 의견과 가치는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와 자세, 전체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극우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매번 극우의 전형으로 행동하면서 지금도 우리 애국지사들을 극우로 프레임을 씌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의로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기자회견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중국 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꾸짖고 염려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건국 이래 최악의 정권이다. 가장 무능하고 악질적인 반대한민국적 정부이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문 의사들을 무시했다. 중국 출입을 금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이다. 현재 그의 태만한 행동으로 100명이 넘는 분이 목숨을 잃었다. 홍콩과 대만은 일찍이 중국의 문을 닫아 폐렴의 피해가 거의 없다. 신천지와 대구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이탈리아와 비교한다.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데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사망자가 더 많다고 지금 정부가 잘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국민을 사지로 되물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문재인, 강경화, 추미애, 박능호는 이 사태를 만든 이 모든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꿇어앉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체제는 이 체제 자체가 정의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을 당당하게 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사는 역사적 사명이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천만인 무죄석방운동 대표이며 전 기무사령관 허평환 장군님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이 시작하기 전부터 촛불로 나라를 집권하면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 줄 서서 배급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 예측하고 주장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폐렴이 들어오니 얼씨구나 잘 됐다며 서울역 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을 문재인 타도 집회를 못하게 막는 것부터 먼저 했다. 서울 시내 버스를 타보셨는지 지금 진정 국민과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이라면 박원순 시장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 내에 어떻게 하면 중국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수칙을 안내방송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은
서울역 광장, 청계 광장,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할 수 없다라는 고지만 하고 있다. 진짜 심각한 문재인 중국 폐렴에 대한 안전수칙은 이런 방구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으로라도 문재인 정권의 진상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가 하나로 단결하여 승리하고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막느냐가 당면 과제이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수차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황교안 대표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 제안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적극적인 행동이 없어서 헛개비 대표인 줄 알았는데 공청 결과를 보니 다 사퇴시키고 자기 세력으로 갈아치우고 있다. 황교안은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비겁한 자임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권한대행으로 앉아서 헌재 소장만 임명했었어도 탄핵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위중한 사태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기념식에나 만들어서 돌리고 파면 선고가 났을 때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성명서를 냈던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통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통합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니 선거연대라도 하자며 우리공화당의 통합 의사는 계속 유효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외교안보 전문가이며 태극기 집회 총괄을 맡고 있는 박태구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반미하고 미국을 조롱해왔다. 미국 대사관저 담벼락을 넘고 주한 해리스 대사 코수염 뽑기 행사를 하고 그런데 나라 재정이 파탄이 나고 코로나로 재정 압박을 받으니 미국에게 싹싹 빌어서 60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래도 미국이 우방국이니까 이 재정 파탄에 대한민국에 약 마이너스 77조를 마이너스 통장 마련을 해준 것이다. 반미하고 친중하는 주사파 무리들이 이번에 미국의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을 미국이 해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흑세무민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오늘 토요일 새벽 6시를 조금 넘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2발이나 쏘았다. 미국이 추구하는 공중방어막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협력하면 국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심할 것인데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가 파탄났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어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이주천 애국정책연구원 원장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시청 앞부터 광화문 광장은 붉은 세력의 놀이터였었다. 민주노총, 정교조, 촛불도 없는 이 조용하고 깨끗한 광화문 광장이 우리 자유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서울 시민들이 위대한 이 애국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 문재인 정권이 중국 폐렴을 수입해서 국내에 살포했다. 중국 우한 폐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을 바꾸더니 영어권 나라에서는 코리아 바이러스로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한 나라가 100여 국이 넘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반일 감정을 충돌질하는 모습, 반일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를 반드시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또 국가기도재단 김동구 목사가 다음 발언을 이었습니다. 정부가 중국 폐렴을 빙자하여 교회 집회 금지를 권고하더니 구상권을 발동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가운데 2~3개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이런 발상을 한다면 서울 시내 지하철을 중단해야 하고 세종시, 정부청사 모두 다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한국교회를 공산주의적인 체제로 물들이겠다라는 시스템이다. 한국교회를 길들이려는 구상권을 밀고 나가려는 정부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애국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이 중국 폐렴에 대한 현 정부의 기만과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헌안에 대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중국 폐렴에 초기 방역으로 중국 입국만 막았었어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 간호사가 잘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 탄핵을 주도했던 인사들 142명이 개헌 발의를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탄핵파들이 앞장서서 낮은 단계 연방으로 진입하자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번 총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르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직시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기획홍보팀장인 최지민 당원 동지가 다음 발언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중국 폐렴으로 엄마 나 아파 하고 17살 소년이 죽었습니다. 중국 폐렴 앞에서는 가는 데에도 순서가 없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아픈 사람만 죽는 것도 아니고 중국 폐렴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의 후수아들은 국민을 마스크 앞에서 줄을 세우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를 사라고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국민들, 자기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분고분했었는지, 이 17살 소년이 멀찌감치 사는 경상도에 있는 대구 소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 친척, 조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불안하게 사는 국민 여러분의 힘만이 대한민국을 침몰하는 코로나 크루즈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때만이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골기하십시오. 혁명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라며 최지민 당원 동지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주의 개헌안을 아십니까?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보수를 자청하는 김무성 같은 자가 빨갱이와 손을 잡고 내각제를 빙자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는데 개정 이후에는 전반적인 개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광장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경제지 딱 한 군데에서만 기사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발의하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개헌을 이제 국민이 100만 명만 모이면 개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인원만도 해도 110만 명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만 모아놓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냐 마음대로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 속으면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 사회주의 연방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4.15 선거에서 반드시 혁명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공화당 태극기 구국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세월호 박사에 있던 관계자는 극우주의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공화당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가치와 의사가 옳음을 주장하는 이 전체주의 파시즘적인 극우의 행태를 우리는 끝까지 좌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3월 18일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 대한 검찰 송치 발표는 총선 전 자행되는 야당 탄압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 대변인이 대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전문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단된 불법 사기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했다. 그 순간 태극기 하나만 손에 든 애국 동지들이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있던 공권력에 의해 5분의 애국 국민이 목숨을 빼앗겼다. 우리공화당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애국 열사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2019년 5월 10일 좌파 세력이 장악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꽂고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의 이름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천막 당사 투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반인권, 반민족, 박원순 시장과 그에 부역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은 자유와 권리에 따라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는 우리공화당에 대해 2019년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은 용역 깡패 500명 이상과 수천 명의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여러분과 같은 국민, 애국 시민을 깔아뭉개어 애국 열사가 갈비뼈 4개가 나가고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무자비하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생겼다. 헌법적 권리와 자유하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한 우리공화당은 억울한 피해자이다. 그런데 경찰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반인권, 반민주적인 박원순과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성취했다. 공권력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다. 우리공화당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로 얼룩진 광화문 광장을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인내와 용기로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애국 광장으로 변모시켜 놓았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반드시 심판해서 대한민국 경찰을 진짜 경찰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언하며 조원진 대표에 대한 검찰 송치 발표를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19일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날짜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에 있었던 통합연석회의 내용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4가지 주요 메시지를 회의에서 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통합당이 강력하게 좌파와 싸우는 우리공화당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총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다. 보수는 분열하지 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3월 4일에 나왔는데 이틀 후인 3월 6일에 개헌안을 내다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그들에게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과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했던 사람들을 모두 공천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천 배제한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우리공화당 예비후보 등록이 하루에 5, 6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중 3분의 2가 서울, 경기 지역이다. 후보자가 100명이나 되는 정당에 100기를 들고 들어와 통합을 하자니 국회 70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연대, 연합, 통합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제안하지 않았던가. 우리공화당은 처음부터 조건을 내건 적도 없었다. 우리공화당이 미래통합당에게 조건을 내걸고 통합하자고 말하는 거짓 유튜버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다. 세 번째, 자회주의 개헌 음모, 막가파식 공천, 거짓 촛불 세력에 동조하고 문재인 촛불에 감동한 사람들만 미래통합당은 공천을 하고 있다. 김형호의 사태는 4년 전 도장을 갖고 나르샤한 김무성을 보는 것 같다. 안동에서 공천한 김형동은 문바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미래통합당을 보면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공천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정 종교와 대구, 경북의 중국 폐렴을 떠넘기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자화자찬하기에만 급급하다. 미국, 프랑스가 식당문을 다 닫고 있고 한 달 전 우리나라와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대처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선거가 다가오자 문재인은 중국 폐렴이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말하고 있다. 비상 대응을 잘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다. 세계 경제가 무너졌고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이들에게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함께 아픔을 반드시 나누도록 하겠다. 마스크를 구하고자 줄을 서는 국민들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조원진 대표가 목이 메어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는 미래통합당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사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공화당 후보를 조정해달라. 지역구에서 후보를 빼달라는 전화를 하고 있다. 또다시 그런 전화를 한다면 누가 전화를 했는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이 뒤에서는 이렇게 비굴하게 굴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우리가 분열을 한다는 둥 거만하게 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기다리고 인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후보 중 누구도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회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허평한 최고위원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허평한 최고위원은 며칠 전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 맨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목이 메이더라. 아무도 이 노인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내가 줄 앞쪽에 서 있었는데 뒤로 가서 노인에게 자리를 바꿔 양보해주자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 둘 조금씩 양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화가 나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이 정권의 사람들을 이번 총선 때 또 뽑아주면 이제는 마스크가 아니라 쌀 한 토를 받고자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젊은이들까지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지금 보수 우파의 가치를 젊은이들도 통감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 보수 우파의 가치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어서 우파 역사학자인 이주천 최고위원이 다음 발언을 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중국 사대주의가 조선을 멸망시킨 역사가 있다. 그런데도 지금 정권은 역사에서조차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중국 유학생이 동원이 되어 댓글 조작을 하고 집회에 참여시키고 동원되고 있음을 개탄하였습니다. 또 이어서는 헌법학자인 한상수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사임한 사실을 놓고 검찰의 수사 칼날이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사임한 사실은 검찰의 수사 칼날이 대통령을 겨누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본인이 대통령을 지켜줄 수가 없으니 사직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재인이 겁먹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사면초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박태우 상근 최고위원은 문재인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군인이 500명 이상이나 사망을 했다. 이념을 갖지 않은 국민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 이제는 체제전쟁이고 이념전쟁이다. 미래통합당 공천은 친박을 학살하고 강남 병과 같은 보수 지역에서도 좌파 인사를 공천하는 부끄러운 공천을 해냈다. 강남 지역민들도 반발하지 않았었나. 미래통합당 공천은 정의감을 상실해버렸다.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개연성을 만들려고 이런 공천을 하면서
가짜 보수를 연기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또 이어 한근영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과 정부, 총선에 대한 현실에 진실은 쓴 약이지만 필요하다며 짧고 굵은 한마디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지난 한 주 우리공화당 주요 메시지를 전달드렸습니다. 총선이 이제 앞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 몰래 보수를 가장한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헌법을 개정하여 낮은 단계인 연방제로 전환하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 태극기 구국투쟁 기자회견에서 최지민 동지가 외쳤던 이 말이 절실할 때입니다. 권리하십시오. 혁명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애국동지 여러분, 반드시 이번 4.15 총선으로 우리공화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합시다. 감사합니다.